번째 발제로서 한미일의 중군사 동맹과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서 한승동 기자님께서, 한승동 논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제가 정리한 것은 한미일 군사 지휘 통합 체계 중심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지난 7월 28일 날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2+2라고 외교안보협의회가 열렸는데요. 그날 같은 날 도쿄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라는, 얘가 각서에다 3개국이 다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신원식 때 당시 국방장관하고 기아라 일본 방위상하고 따로 만나가지고 북한 미사일 경보에 대한 리얼타임으로서 정보 공유한다든가, 그 다음에 계속 한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거, 한미일 이런 거 다시 재확인하고요. 미국과 일본이 군사 자위대와 주일 미군의 어떤 군 지휘 체계를 통합한다는 발표였어요. 일본에는 자위대가 이게 육자공 자위대가 있지만 통합 작전사령부라는 걸 새로 만드는데요. 올림날까지 만들게 되어 있대요. 일종의 카운터파트로서 주일 미군도 따로, 이제까지는 주일 미군이 독자적 지휘권이 없고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지휘를 받았는데, 주일 미군 어느 정도 독자적 지휘권을 갖는 통합군사령부를 따로 만든다. 그걸 맞춰가지고 일본 통합작전사령부와 미군의 통합군사령부 지휘체계를 통합한다는 것이에요. 통합한다는 것이었는데, 일본 지휘권과 미군 지휘권은 물론 독자적으로 움직이지만 형식상으로, 실질적으로는 힘의 역학관계상 사실상 미군이 지휘하는 거의 단일 통합체제로 간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미군이 일본과 이렇게 군 지휘 체제를 통합을 하면은 한미일이 자동적으로 통합체제가 되는 거죠. 미군이 지휘하는 사실상의 단일 지휘 아래 한미일 군사가 움직이는 그런 체제로 지금 가는 것이고, 블룸버그 통신이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요. 제목도 그렇게 다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느냐 하니까 11월에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만일에 트럼프가 되면은 이걸 다 동맹 파기하고, 예전에 나토도 탈퇴한다고 했으니까요. 동맹 관계를 파기하고, 지난해 8월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한 그 틀 자체를 부수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부수기 전에 문수로서 이걸 남겨야 된다. 기하라 니노루 방위상이 일본 지도자한테 설명한 것도 그거였어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한 내용을 문수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되돌릴 수 없게 한다. 우리 흔히 많이 들은 불가역적으로 만든다. 되돌아갈 수 없게 만든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가는 걸로. 미국이 그동안에 기시다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나토 정상회담에 계속 불렀어요. 올해로 3년째 워싱턴에서 저녁까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종의 나토 국제성조약기구의 동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아시아판 혹은 동아시아판 나토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미일 중심으로 하고, 근데 이제 일본이 그동안에 맺은 RAA라는 일종의 협정을 보면요. 일본은 그걸 원활화 협정이라고 하는데, RAA가 말하자면 호혜적인 상호 지원 협정입니다. 이 지원 협정을 1월 달에는 영국하고 맺었고, 지난해에는 호주하고 맺었고, 얼마 전에는 필리핀하고도 맺었거든요. 이걸 일본에서는 준동맹 관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한미일 지통합체계 외에도 RA를 통해서 유럽과 연결되는, 혹은 필리핀, 그러니까 필리핀이 들어가는 건 결국 표적이 중국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여기는 북한이 종종 등장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국 대상은 중국이고, 주적은 말하자면 중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중럭, 중럭까지 포함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아까 말한 RA 그렇게 맺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오크스나 쿼드 같은, 오크스면은, 쿼드 같으면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그 다음에 오크스면은 앵글로색슨, 미국, 영국, 호주, 이런 식으로 어떤 방위 동맹 내지는 안보 협력체를 다방면으로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그 림팩 그 해상 군사 훈련에 유럽 군들이 많이 왔는데, 그러니까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튀르키예까지 왔는데요. 거기 참가하면서 태평양 쪽으로나 파나마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수에즈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일본 근해에서 일본과 좀 더 일본 자위대하고 다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보도에 의하면 한 30차례 이상 그 일본 자위대하고 유럽 군대들이 해상 훈련도 하고 공군기까지 와요. 라팔이라든가 유로파이터 같은 그걸 보면은 그 미국의 어떤 동맹권 확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동맹권 확장이라는 게 굉장히 뭡니까? 생각보다 훨씬 범위가 크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한다고 그럴까요? 또 얼마 전에 조금 또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나라 유엔사에 그 독일을 그 18번째 멤버로 또 불러들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엔사가 지금까지는 그 한미연합사가 만들어지면서 78년 이후에는 뭐 실권이 없지만 지휘권이 넘어갔지만 미국은 최근에 다시 유엔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독일을 다시 그 멤버로 18번째 멤버로 불러들였는데 그것도 보면 독일도 가장 유력한 그 나토 멤버이고 그 18개국이라 그 나토 멤버들이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주요 국가들이. 그래서 유엔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그것도 역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미일 중심으로 군사 일종의 동맹체제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이제 동맹이라고 말을 쓸 수 없으니까 표현상으로 뭐 준동맹이라고 말 씁니다만 아까 말한 RAA가 바로 준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준동맹하고 동맹하고 차이는 뭐냐면 동맹 관계는 그 동맹 체결 당사국이 한쪽이 그 공격을 받거나 하면은 같이 맞서 싸우는 거죠. 그게 이제 싸울 의무가 있는 게 동맹이고, RA의 준동맹은 그걸 의무는 없지만 같이 한다는 거죠. 의무가 없다. 그 차이라고 일본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형식상으로 보면 일본하고는 한일은 준동맹 관계고, 미일 동맹, 한미 동맹.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삼각골이 짜였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삼국 지휘 체계가, 군 지휘 체계가 사실상 통합이 된다면은 준동맹이고 뭐 동맹이고 구분이 사실 없는 거죠. 미군 체제 아래 그 단일 지휘권으로 아래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완성 단계인 것 같고요. 그 완성이 이제 그 일본 자위대 그 통합작전사령부하고 주일미군 통합사령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그게 이제 그 하와이 그 인도태평양 사령부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그 현장 지휘권을 강화한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터지거나 훈련을 할 때도 현장 단위에서 그냥 바로 결정해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시 대비 체제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림팩 참여차 그 유럽 군대들이 여기 와서 훈련을 할 때 그걸 또 맺더라고요. 물품 영무 상호 제고 협정이라는데 이게 일본 표현이고 우리로 치면 상호 지원 협정인데요. ACSA라고. 그러니까 각국과 이런 협정도 다 맺었어요, 보면.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은 이걸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